네,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AI 관련 자료들, 이걸 가지고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신기한 제품 소식부터 시장 전망,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까지,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네요.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죠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자료들 보니까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구나. 근데 동시에 또 현실적인 고민거리들도 안고 있구나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. 네, 먼저 좀 시선을 확 사로잡는 소식들이 있는데요. 중국 샤오미에서 38만 원짜리 AI 안경을 내놓았다는 소식이요. 와,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대중화도 멀지 않은 느낌인데요. 그렇죠. 가격이 상당히 파격적이네요. 그리고 또 엔트로픽 AI 클로드한테 한 달 동안 가게 운영을 맡겨본 실험 결과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이건 뭐랄까 AI가 진짜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그런 사례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개별적인 시도들이 중요하죠.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더 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. 자료에 보면 9년 뒤에 세계 AI 시장이 지금보다 한 5배, 그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5배요? 와. 네,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그 샘 알트먼이 언급했던 O3 미니급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클라우드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,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안경 같은 데서 바로 강력한 성능을 내는 온디바이스 AI, 그 발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. 온디바이스 AI,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똑똑하게 돌아가는 AI 말씀이시죠? 네, 바로 그거죠. 인터넷 없이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훨씬 편리해질 수 있고요. 그거 참 흥미로운데요. 근데 또 다른 소식으로는 구글이 제미나이 CLI라는 개발자용 오픈소스 도구를 공개했다는 것도 있네요.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제미나이 CLI요? 그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명령줄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명령어를 쳐서 구글의 제미나이 AI 모델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. 뭐랄까 기술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죠. 그래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AI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나 앱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겠죠.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 AI1은 또 다른 방향으로 AI 기술 확산에 힘을 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한편으로는 또 아마존이 프로젝트 레이니어라는 이름으로 엔트로픽 같은 아주 거대 AI 모델을 지원하려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가동했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. 이건 방금 이야기하신 온디바이스 AI, 그러니까 좀 작고 효율적인 AI 개발 흐름과는 어찌 보면 정반대로 보이기도 하는데요. 네네. 바로 그 지점이 현재 AI 산업의 어떤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기 자체에서 돌아가는 작고 빠른 AI를 막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오픈 AI의 GPT 같은 초거대 AI 모델 있잖아요. 이런 걸 돌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존의 프로젝트 레이니어처럼 막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흐름이 지금 동시에 필요하다. 이런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양쪽 다 필요하다. 그렇군요.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분명히 좀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아 보입니다. 테슬라 거부택시가 사흘 동안 11번이나 실수를 저질렀다. 이런 영상 목록까지 등장했다는 건 글쎄요. 아직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. 이런 뜻이겠죠. 그렇죠.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죠.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 문제. 이것도 심각하고요. 심지어 예측 불가능한 전력 사용 패턴 때문에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올 수 있다. 이런 경고도 나왔네요. 네,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.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용량이 워낙 변동이 심하고 예측이 어려워서 이게 전력망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. 이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거거든요. 예측 불가능성이 문제군요. 네. 그래서 안정성이나 효율성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이런 상황에서 또 MIT에서는 SEAL이라는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언어 모델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는 소식도 눈에 띄네요.
외부 데이터 없이 스스로 개선한다니 이건 또 뭔가 다른 차원의 발전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그 씰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 오류를 찾아내서 수정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능력을 갖춘 그런 AI 모델을 만드는 연구인데요. 만약에 이런 기술이 정말 잘 완성된다면 뭐 AI 발전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쩌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런 고도화된 연구와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로보택시의 실수나 아니면 뭐 전력 문제 같은 아주 현실적인 과제들, 이 사이의 간극도 분명히 존재하고요. 정말 그러네요, 참. 기술 발전 속도와 현실 문제 해결 속도의 차이랄까요? 마지막으로 이 소식은 좀 충격적인데요. 가트너에서 예측하기를 현재 시장의 AI 에이전트 대부분이 사실 좀 과장 광고이고 관련 프로젝트의 절반가량이 실패할 것이다. 이렇게 전망했어요. 네. 그 가트너의 지적은 좀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AI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만큼 실제 성과와의 괴리가 클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인 거죠. 요약하자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은 AI가 정말 놀라운 혁신을 계속하면서 시장을 키워가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안정성 문제, 인프라 문제, 그리고 또 과장된 기대감 같은 그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특히 그 온디바이스 AI와 거대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돼 보이는 흐름 속에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정말 샤오미 AI 안경 같은 신기한 제품부터 MIT의 Seal이라는 첨단 연구, 또 테슬라 로보택시 문제나 가트너의 경고까지 AI의 현재와 미래를 정말 다각도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. 정말 변화무쌍한 분야네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한번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멀리 Seal처럼 스스로 진화하는 AI라는 그런 가능성과 당장 눈앞에 닥친 로보택시 오류나 데이터 센터 전력난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사이에서 AI가 우리 삶에 좀 안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어쩌면 그 답은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그 과정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